양식, 도덕, 가치가 어떻게 됐죠? 무시되었습니다. 개딸과 같은 팬덤 패거리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질 선동으로 쇠뇌가 되어버리는, 자, 집단지성이 있었습니까? 개딸과 같은 팬덤 패거리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적지 않은 국민들 가운데서는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인가? 스스로 자괴감, 이 자괴감에 들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즉 저질 선전 선동이 먹혀드는 것, 저질 선동으로 쇠뇌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의 민도를 측정하는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자, 집단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집단 뇌성 마비만 있을 뿐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정치판이 분주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은 오히려 역작용으로 수직 상승하게 됐죠. 아마도 대통령과 여당을 겁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형사 피고인입니다. 가족이 집단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런 형사 피고인 조국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지금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있죠. 자, 이런 조국과 그리고 비례 위성 정당을 통해서 입성한 진보당 인사들 간의 관계 설정이 있어서 아마 내부적인 충돌이 또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이재명과 조국은 어제의 친구가 아닌 미래의 적이 되어서 서로 이제 비난과 험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잔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이재명을 끌고 다니는 개딸, 그리고 조국 팬덤에 힘입은 또 다른 팬덤 정치가 서로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정치에 대한 맹신적인 개인 지지가 결국에는 독선을 부추기고 포퓰리즘 정치, 그리고 극단주의 사회로 몰아갈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잊혀지고 싶다 하던 문재인 씨가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라고 비판하면서 경남, 부산 일대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씨가 등장해서 지지했던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가 다 낙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말 무지몽매한 정책을 들고 나왔던 문재인 정권, 그리고 탈원전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은 나라의 빚을 400조 원 이상 늘리고 국가 부채를 1000조 원이 넘는 시대로 정말 역발상을 한 역주행을 했던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평화쇼를 국민들 앞에 펼침으로써 북한이 더욱더 핵무장을 강화할 수 있게끔 기여했던 바로 그 책임자가 문재인 씨인데, 정말 사돈난말하는 적반하장의 건망증 코미디를 펼친 결과 문재인이 다니면서 지지했던 후보들은 모두가 경남, 부산 일원에서 이번에 낙선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재인 씨의 이와 같은 행보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점점 조여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 5일 고용주 변호사와 4개 단체에서는요, 문재인 씨를 경상남도 경찰청에 간첩 혐의로 지금 고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진게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애청자들께서는 많이 낙담하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들은요, 결코 지지 않았어요. 4년 전보다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6석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결코 시리에 빠져서 마치 하늘이 무너진 양
한숨을 쉬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요 4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 무소속 4명을 감안하더라도 지역구에서 2석이 순수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은 지역이나 비례에서 모두 4년 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과반수를 달성하고자 해서 여당이 되고자 했던 건 실패한 게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그 투표하는 날 그 소위 우리 저거 하잖아요. 출구조사. 출구조사라는데 그런 엉터리 출구조사를 왜 하죠? 돈을 갖다 봤더니 72억 원이나 들였답니다. 그건 72억 원이 그 누구 돈이죠? 국민들이 혈세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마나한 출구조사를 72억이나 들여서 했어요. 전 차라리 그런데 72억 원 쓸 수 있으면요. 다른 데 좀 선한 곳에 쓰면 안 될까요? 독거노인들 돕는 데나 아니면 10대 소년 소녀 가장들 아니면 고아원을 나와서 지금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홀로 어디서 갈 데도 없고 적응할 데도 없는 그런 그 불쌍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차라리 그런 돈을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마나한 이런 방송 3사 출구조사에 72억 원이나 투입해서 쓴다는 건요.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추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모도원입니다. 날은 저물고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가운데 자유, 보수, 우파 진영에 계신 국민 여러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낙담하시고 시리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22대 곧 이제 시작될 국회 상황이 4년 전인 21대 국회 때보다 치명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낙담만 하고 있을 상태가 아닙니다. 21대에서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지역구가 84석 그리고 비례가 19석 해서 103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중 4석은 무소속이었는데 자, 지금 22대 국회는요. 지역구가 90석 그리고 비례가 18석 해서 108석입니다. 산술적으로도 늘어나 있습니다. 지역구가 6석이 더 늘었습니다. 그것도 순증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보면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보면 지금 이 방송국 내지는 신문사 언론 이런 쪽에 그릇된 바람잡이 출구조사라든가 바람잡이로 하는 여론조사에 휩쓸려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번 총선을 보시면요. 지금 종교계통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정당이요. 신도수가 700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자유마을인가 청교도 마을인가 그런데 포함하면 1000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 현역 의원 하나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단 한 석도 이루지 못한 물이 나갖고 펀드는 무슨 120여 억인가 127억인가 거뒀다는데 앞으로 한 푼도 보전을 못 받으니까 아마 그것을 갚으려면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현재 그 교회 부지 때문에 100억 이상 되는 민사 소송도 걸려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극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정당이 그분들 말씀대로 700만 명이 이상이 되고 1000만 정도가 되면은 적어도 조국 땅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끼리 합치자는 것도 거부를 해서 전혀 자유우파 세력들을 모을 수가 없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이 이런데 계속해서 쇼크를 얻어맞은 그런 사람들처럼 멍하니 정신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저쪽 건너편 쪽에 사법 리스크의 저주가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선거에서 이겼든 졌든 당선되었든 어찌됐든 간에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이 재판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범죄는 저질러졌고 그 범죄에 관련된 모든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이 난다 하면 유죄를 면할 수가 있을까요? 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이 받을 최종 판결은 단기간이라 장기형, 징역형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야 될 곳은 어디죠? 무상급식, 호화로운 국립호텔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감방에 가서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루에 일식 삼찬 무상급식을 해주는 그곳에 가서 지금 조국과 함께 푸시업을 하든 스쿼트를 하든 플랭크를 하든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하루 3번 열어야 될 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기를 반합을 바꿔내주는 그 통문을 하루에 3번씩 열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재명과 조국이 함께 가야 될 하루에 일식 3찬 그리고 무상급식의 국립호텔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만 가는 게 아니라 조국도 이미 2심에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심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될지 얼마나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과연 끝까지 연장을 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감방에 안 가고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문석 같은 사람도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곧 입건될 모양인데 곧 지금 보면요. 이런 그 잘못된 선거에서 뽑혀난 사람들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이수정 교수를 꺾었다고 하는 그 김준혁이라는 역사과 교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화여자 대학교나 여성단체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되겠죠. 아마 혼쭐을 날 겁니다.